이분들은 저기 전문 컨설턴트들이 가루쌀 재배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재배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옛날 과거의 경험으로 직팔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 이항기를 표준으로 해서 가루쌀은 하셔야 된다. 80주냐 뭐냐면 이 일정한 면적에 80개가 꽂히는 거고 주가 12cm로 해서, 그리고 팽하고 종수는 뭐냐면 한 덩어리 한 주에 몇 개를 심을 건지 정하는 거예요. 신부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가루쌀 컨설턴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는 행사 잠깐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소개? 네. 잠깐만요. 이건데 네. 이게 전주에 가루쌀을 재배하는데 많이 하는데 거의 10,000헥타 정도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부여 지역에서 이게 하게 된 거는 우리 여기 지금 직파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이 그 김만태 회장님께서 직파 재배 경력도 좋고 재배 기술 노하우도 많으셔가지고 여기서 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저기 전문 컨설턴트들이 가루쌀 재배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재배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가 이항에 비해서 이쪽이 팽할 거예요. 원래 여기가 12기가 달려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 때문에 수평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직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김만태 회장님 같은 경우는 12기를 떼버리고 개조를 하신 거예요. 저 위로. 이게 직파 통에 한쪽에 30kg씩 보통 12마지기 정도 심을 양, 그러니까 보통 한 마지기에 5kg 정도 들어갈 정도.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조절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만 맞추고 종자 맞춰서 들어가면 직파를 하는데, 논에 보시면 일반 이항할 때는 물이 좀 이쪽처럼 많아야 되고 좀 있어야 되는데 직파하게 되는 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왜냐면 가루쌀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물을 빼야 되는데, 보통 동력 배투기는 일자로 따지만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종자가 넣게 되면 흘러내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가 안 돼요. 보통 그래서 동력 배투기는 S자로 따요. 따고 깊은 데를 S자 따고 나서 일자로 배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종자를 넣고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덧붙여서나 우리가 이제 판단 작업을 하잖아요. 판단 작업 하는데 최소 5일 쳐요. 왜냐하면 물이 어느 정도 있는 놈에서 물로 인해서는 이제 땅이 가라앉아. 그 다음에 물을 빼고 5일만 물을 빼고 그 집합하고 치면 돼. 그게 만약 너무 물로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일 심는다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심는다고 보면은 오늘 저녁에 가 넣고 따놓으면 돼. 따놓고 이제 아침에 가보면은 이제 물이 좀 저렇게 개 있잖아요. 그럼 배톡이 있어. 그거 뭐야 그 물 빼는 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마늘 물 있는 데만 쭉 타고 다니면 돼. 사람이 타고 저기 뭐야 자전거처럼 땡기면 발로 이렇게 젖으면 가거든. 예? 지도서에 가면 있어 이게. 자 지도서 안에 농기세서 농기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땡기고 물 있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물이 쭉 빠져. 그 다음에 씨를 심으면 돼요. 그러면 뭐 아마 100%일 거예요. 우선은 직파이 물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는 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고 나서나 한 저기 뭐야 5일에 뭐 심고 나서나 한 5일 6일 정도는 물 넣으면 안 돼요. 물이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발음 이거 해가지고 제가 수확을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흥청 저기 기어오는 양반들이 제
너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여기서 아마 선정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농사를 제일 잘 짓어요. 다름이를 집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심고 나서나 한 5일 정도 논마다 두 번이 틀면 좀 논이 좀 덜 고친 논이 있고 똑같은 논이 어떤 모래거든 금방 말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기 땅 같은 데는 이게 좀 뭐예요? 이게 잘 안 묻어요. 이게 그걸 좀 잘 토질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먼저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물에 예전에 조금 물이 잘 뭐 하는 논 같으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땅이 좀 튀긴 것 같아서 하루 정도 놔뒀다가 심었거든요.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제 차기 땅. 이게 그걸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맞아 집화하는 과정이. 그 실습을 이제 할 건데 이항기 조장법 안에서는 다 전자라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동을 걸고 논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습할 때 그 조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써주시면 눈금 있잖아요. 눈금 하나에 알맹이 수가 몇 개 정도씩 차이가 나요. 들어가는지. 이게 원래는 이게 그래서. 눈금에 대해서 몇 개가 아니라 우선 들어가기 전에 콩 파종할 때 이게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테스트를 사- 해놔야 돼요. 4 정도 예, 쓰거나 예. 그리고 이런 그건 다 쉬어봐요. 예. 가보면 몇 개 정도 떨어졌나? 예, 어차피 그건 이 싹 쌀은- 하시라고. 그 다음에 덜 떨어지거나 이러면 조금 많은 게 써있잖아요. 이거 조금 미리시면 돼요. 이게 가라가 눈금이 거의 1mm 미만이 돼야 돼요. 가루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이게 개수가 현재 이게 바른 3개 정도 작년에 오차가 심었던 있어요. 거 그대로니까 눈금 이 하나가. 정도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데 잠깐 그 종자 지금 준비 식량원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소독했는지 간단하게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건지 종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식량과학원 양서열 연구사인데요. 이 종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소독 약재를 48시간 정도 쓰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소독을 한 종자고 이 가루쌀 같은 경우는 좀 고온에 육류되고 좀 발화가 빠르기 때문에 소독기 그 위치하실 때 최대한 양지보다는 좀 음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그 발화기에 쿨링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좀 조절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종자 싹이 너무 빨리 터서 좀 48시간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전용 약재가 있어요. 그럼 그 전용 약재를 쓰셔가지고 24시간 소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48시간 약재를 쓰시면 48시간 써야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아마 교육 다니시면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스미치온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종자 상태가 안 좋으면 초기 발화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이삭순충이 너무 걱정되셔서 쓰셔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런 약재는 양량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고 네, 그런 걸 좀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한 번만 꺼내서 보여주시고요. 좀 이따 조금 종자 조금 남겨놓으시고 거기를 남겨주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준비해갖고 주는 바람에 지금 기수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수분이 많으면 이 기계 종자 파종할 때 걸려요. 이 기계에 붙어가지고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긴 근데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실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 종자를 24시간만 담그고 다르면 24시간만 담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자를 24시간을 담그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아니 그냥 실습이니까. 실습이니까. 실습이니까 그 조정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될 거야. 한번 떨어뜨리고. 한 5-6날 떨어져요. 이게 그렇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물기가 있으면은 여기 도로 안 떨어져요. 다 넣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넣어. 이거는 물기 없는 거 그냥 하는 거 보고 4시간 물을 붓잖아요. 구멍이 있는 쪽만. 네,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잡으면 돼요. 커요. 아까 저 하나는 저쪽에다. 물을 너무 진다. 물을 소독을 했잖아요. 물 너무 많이 넣네. 질게 했어. 안 말린 거. 밥을 잘해야지. 밥 왜 이렇게 오랬어? 집밥 보안에 밑에. 되게 한 통에 30kg씩, 무게 60kg. 그래서 거의 한 마디 5kg 잡거든요. 5kg 잡으면 12마디 정도에서 10마디 사이
5차범위로 했습니다. 보통 가로살 같은 경우는 18개에서 23개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면 전사자가 5개 있고 생존하는 게 한 15개. 너무 조금 너무 많이 자랐는데. 오면서 아마 네. 용품도 이걸 닫으면은 이거 닫고 30분만 있으면 이거 이만큼 올라와요. 네, 또 올라가죠. 30분만 있어도요? 네. 원래 이거 이게 끄집어내는 지금 알루미늄 통이라 뜨거워요. 열 받으면 안에가 후끈후끈하잖아요. 금방 올라와요. 뒤에 이항기에 대해서 안 떨어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 이렇게 하면 된다. 소장님 위에 올라가서 이항기 위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직파 이항기 말고 이제 이항 작업하는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쪽 발판에 여기 밑에 발판을 보면 주수를 먼저 정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용적률에 몇 줄을 심을 건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때가 이쪽에 주수를 정하는 거예요. 보면 일정한 면적에 80줄을 간격을 14cm로 심어 놓는 주수를 정하는 겁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새끼가 안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수를 최대로 그 이항기에 대해서 뭐 90주짜리가 있고 막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로 맞춰서 주수를 작업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정 용량의 80줄을 심는다고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덩어리 양을 또 조정하는 게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분들 보시면 이중이라고 조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18회, 20회, 26회, 30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탑재판이 저쪽으로 가는 속도 동안 18번 찍을 건지 19감이 최대 30회를 찍을 건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18회가 찍는 게 양이 많이 찍을까요? 30회가 찍는 게 양이 많을까요? 뭐 네, 18회가 찍는 게 양이 맞는 거예요. 길게. 거기서 이 양을 우선 이송량을 정한 다음에 근데 종 이송량을 정하는 게 얘는 자동이라 여기 다이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다이얼로 하시면 못되기 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탑재판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덜 떼고 탑재판이 밑으로 내려가면 양을 더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주에 횡하고 종수를 정해 놓으면 한 덩어리 양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고 가끔 보면 물이 많으면 심다 보면 뭐가 뜨잖아요. 그거는 이 탑재판 깊이를 플루트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플루트를 깊게 놓으면 탑재판이 밑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암이 더 깊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뜬무가 없어지는 거고. 근데 많이 너무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가운데 플루트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탑재판이 밑으로 더 안 내려가기 때문에 덜 깊게 하는 상태로 모를 심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 지금 할 건데 여기가 이 이항기 같은 경우는 모드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동으로 해놓으면 자기가 이게 갈 때 마카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마카를 내리면 이쪽에 금을 긁고 가요. 긁고 가면 이 가운데 다시 올 때 그 금을 이 가운데다 이항기를 정렬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탑재판이 내려가서 이항 준비를 딱 마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30꼬박이 30cm씩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럼 6줄이 되잖아요. 예. 한 평당. 예. 그 6줄 꼬박이 우리가 14개 하면 6 꼬박이 14니까 84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제가 평수로 정확히 얘기한 게 오버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아까 제가 평이라고 안 한 게 일정한 면적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질문이 30꼬박이는 교정됐잖아요. 네. 30cm 고정이 됐죠. 그러면 14개를 심냐, 15개 심냐라서 90주가 되고. 예. 그런데 30주를 뭐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안 돼 있죠. 지금. 예. 기계 자체가 지금 30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네.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주스를 하루보다 정할 더 수 줄일 있다고. 수가 있어요. 37주, 43주, 50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소식 재배를 하잖아요. 50주 이렇게 60주밖에 안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수를 다 줘. 맨 처음에 할 때 주수 정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기. 그렇죠. 네, 여기 기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저건 있어요. 80주로 보통 가시는 80주는 가루쌀. 네, 일반쌀은 50주. 일반은 50에서 60. 저게 정해져 있구나. 네. 여기를 움직이면 여기 레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 거는 90에서 100주까지 있어요. 그러면 가루쌀 같은 경우는 100주에다 놓고 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를 안 치니까 굵게 많이 심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다 가루쌀 직화 이양기하고 이제 이양 작업하고 같이 두 개 동시에 가루쌀은 이쪽에서 할 거고요. 이양은 저쪽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맞추셨고요. 자, 집중해서 이게 아마 마이크가 준비 안 돼가지고 자, 뒷부분 집중해서 안 들으시면 개인 질문하시면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설명은 끝났고요. 기종별로 이제 이양기는 저쪽, 그 다음에 직파기는 이쪽에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그 회사별로 전체 다 하면 좋긴 한데 일단 먼저 시간이 되는 한에서 회사별로 컨설팅 업체 회사별로 대표 좀 현장에 많이 가시는 위주로 같이 그 조작해 주실 거니까요. 같이 승차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보고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탑승해서 보고 어떻게 심겨지는지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직파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사에서 나온 걸로 가지고는 가루쌀 하기에는 조금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회장님은 나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균평 안 맞으니까 비료도 뒤에 앞으로 당겨 옮겨놓고 무게중심도 맞추고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파종기하고 이양기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직파는 파종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균평 얼마만큼 잘했냐. 두 번째 물 관리하고 더불어서 잡초 방제입니다. 파종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까 회장님이 물고 막 빼셨잖아요. 중간중간. 그게 임모를 위한 거고요. 뿌리가 잘 박히지 않으면 얘가 물을 담수하는 순간 얘가 골습니다. 그럼 다 결주가 돼요. 뻥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파가 실패하고 두 번째 물이 차이가 나니까 제초제 칠 때 물 높은 쪽으로 넣어요. 그러면은 잡초 방제는 성공해요. 근데 결주가 많아져요. 이 결주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낮추잖아요. 여기 풀밭대요. 어제 교육처럼 피 많은 종자 나왔잖아요. 포장. 그 이유가 다 균평서부터 육묘서부터 이 물 빼기. 그래서 충분히 모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자랐다고 하면 이 모 끝까지 물을 거의 찰랑찰랑 넣고 제초제를 쳐도 얘가 약해가 안 일어나요. 근데 물이 많이 있고 모가 충실히 뿌리를 박지 않았다고 하면 제초제 넣으면 약해가 나요. 그래서 직파를 실패합니다. 그런 기술, 아주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직파를 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직파 편에 뭐 다대 하는 걸로 시작을 하면 작년처럼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거 직파에 대한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되신 분들은 이런 기술을 하셔도 되지만 현장 컨설팅 할 때 직파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얘기만 듣고 그냥 시작했다가는 옛날 과거의 경험으로 직파를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이양기를 표준으로 해서 가루쌀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를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별로 대표가 어디부터 탈지 좀 나눠주시고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장비가 농기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쪽으로 빠지세요. 지금 옆에 참고적으로 이동할 동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지 육면을 제가 권장하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다른 품종이긴 하지만 여기 하우스를
무화제를 많이 써요. 무화제를 많이 써요. 수화제는 상태 상태가 무게가 닿고 위에서 무화제나 이태로 물과 바닥에 땅에 가보는 물하고 같이 섞여서 약재로 거기 때문에 유화제를 많이 쓰는 거고요. 수화제를 쓸 때도 물이 엄격한 상태에서 쓰는 게 좋고요. 다른데 건딱 기타에서 잡차랑 기타 생각해라. 그건 수화제로. 그때는 수화제. 그때는 수화제로. 그때는 섞였어요. 배는 안 되고 자, 접근법은 지금 내리시면 위로 한 번 더 올리시면 이제 식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고요. 맞다 오른쪽으로 내리면 맞다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거기 세게 들어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출발하시면 돼요. 출발하시면 이 턱에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시면 돼요. 뒤에 우측입니다. 기아 드시고 막타 내리고 보통 속도가 이 정도 속도로 저희는 하거든요. 보통 이하가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꼽는 거니까 이건 빨리 가는 것보다 안 좋아. 직판은 뿌리는 거잖아요. 빨라버리면은 줄처럼 줄파가 되버리죠.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천천히 해도 50년 정도 훨씬 빨라요. 네. 내릴 거죠? 균형을 잡아야지 앞쪽으로. 지금 된 게 아니라 80주로 잡아놔서 그런 거예요. 80주? 네, 80주. 가로살은 80주 잡으니까. 네. 가요. 이거는 예전에 옆에 간격. 네. 맞추는 거는 마커. 옆에 마커하고 가운데 노란 거는 내가 이 벽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밖에서 해주신 설명을 약간 안 들려서 못 보시고 그래갖고요. 할거 다시 한번 아니요. 내용이 아니니까 앉으셔. 기계 설정하고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얘가 모태기 양이라고 아까 종양 정한다고 했잖아요. 탑재판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게 되면 심은 고정돼 있죠. 아버님 시도 한번 탑재판이 위로 올려놓으면 이게 식구함이 위에 있는 걸 찍기 때문에 모 개수를 덜 뛰죠. 그러면 탑재판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그 같은 찍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 내리면 무 양을 더 많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주스를 우선 일정 양의 그 일정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주스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횡이송, 제가 아까 18에서 30까지 있다 했잖아요. 횡이 뭐냐면 탑재판이 가로로 가는데 찍는 횟수예요. 그러면 한 번 가는데 30번 찍으면 모두 대수를 덜 찍겠죠. 그러면 16번 찍으면 더 많이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 정하고 종수, 탑재판을 정하면 이 일정한 면적의 주스를 정했고 이게 한 덩어리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몇 개를 한 덩어리를 몇 개를 찍을 건지. 주스를. 네. 한 덩어리 주스 양. 몇 개였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터라고 가운데 탑재판이 깊게 내려가는지 낮게 내려가는지 깊이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뜬구가 있는 건 뭐냐면 탑재판이 못 내려갔으니까 뜬 거예요. 깊게 못 박았으니까. 그런 플로터를 위로 올려주면 탑재판이 깊게 내려가 식구함이 깊게 찍겠죠. 그러면 깊게 박히는 거예요. 뜬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깊게 심게 되면 뭐가 이만큼 막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 플로터를 밑으로 내리면 처음에 두 번을 왕복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겠네. 한 번 갈 때 다 조정하고 그러면 저거 출발할 때 요만치 가고 뭐 이렇게 가서 뜬물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깊이를 심는 깊이를 깊게 해놓으면 더 찍고 암이 고정되는 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 말을 쓰면 알겠는데 떴죠? 그러면 저거 다시 떼워야 돼요. 다시 떼워야 돼. 다 들어가서 손으로 꼽아야지. 안 떴어도 물 안 넣으면은 그 소리가 잡아버려요. 잡아서 다 일어나. 마늘도 기계로 심어가면 농가들이 저 삽빠졌다 그래. 야, 이틀 있다 가자 그러면 다 서 있어. 물 대고 어차피 무 심고 바로 이렇게 물 바로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있다 가시라는 게 가루살이 몇 개 잡으라고 잊어버렸어요. 가루살은 주스는 최대 이항기가 막 80주 아, 그건 됐고 한 포기에 한 포기에 보통 5개 이상 5개 이상. 왜 그러냐면 더 잡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소리가 안 뻗으니까 하나를 왕창 넣는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뻗기 때문에 5개 정도 내외. 5개, 6개. 5개에서 7, 10개까지 가봐요. 10개. 그리고 이게 수바라가 심하기 때문에 늦게 심잖아요. 6월 이때 이항으로 할 때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장님이 혼동하는 게 주스하고 개수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80주냐 뭐냐면 이 일정한 면적에 80개가 꽂히는 거고 주가 12cm로 해서, 그리고 횡하고 종수는 뭐냐면 한 덩어리 한 주에 몇 개를 심을 건지 정하는 거예요. 네. 이항기 실습 끝나신 분들은 이동하시고 직관 실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직파기 여기 놓고 이항기 저다 놓고 이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질문 못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이제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직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파 보시면 지금 배수골이 형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이 이유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토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언제 로타리 치고, 그 다음에 제초제 치고, 그 다음에 초기제초제, 그 다음에 5일 동안, 보통 5일에서 7일 동안 감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부부처럼 이렇게 통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배수골이 무너져요. 이러면은 직파에 실패합니다. 특히 가루살이. 일반 면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루살을 이 정도 굳힌 상태에서 직파를 했다.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여기는 깊고 저쪽은 높아요. 저쪽 끝은 또 깊어요. 그럼 직파 거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수골 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X자든 뭐든 해가지고 완전히 끝으로 저 배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도록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직파는 실패고 드론 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직파도 드론은 뿌린 상태, 이 정도 상태에서 뿌릴 거예요. 물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임모가 돼야 되는데 임모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저렇게 깊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동작. 이 가루살은 물을 또 빨리 흡수하죠. 빨리 그 효소작용에서 발화가 넘어가는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쉽게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독이 안 되는 동작일 경우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균평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농부침 5일 동안. 근데 논 토양마다 다 다릅니다. 모래가 많은 토는 더 빨리 굳고요. 점토가 많아요. 여기처럼 점토가 좀 어느 정도 되는 논 같은 경우에는 더 붙여야 됩니다. 아마 이제 준비하시려고 아직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초기 제초제 이거 오늘 아침에 여기처럼 이 논을 만들기 전에는 로타리 치고 초기 제초제 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7일 동안 감수한 다음에 물을 파종 전날 물 쭉 빼시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여기 배수골 서 있는 것처럼 저기 있는 것처럼 딱 서는 배수골 그게 그 실력이 안 되면 직파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령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러면은 배수골을 연결해서 반드시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실패한다. 직파한다. 그리고 임모 된 다음에 이게 한 이 정도 자랄 거예요. 여기 이 정도. 이거보다 좀 작지만 이 정도 자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물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제초제를 준비제초. 네. 이 정도 휘져도 준비제초 써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만. 네, 맞는데요. 원래 그거를 10에서 12. 이 정도 회장님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렇죠. 10에서 12일 정도의 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때 네. 심은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 모를 뽑아보고 이렇게 쭉쭉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뿌리가 충분히 밑에 이 정도 이상 직파가 밑에 박혔을 때 잘 안 빠져요. 제대로 임모한데. 그때 중기제초를 넣어도 약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뿌리가 거의 없다. 중기제초를 넣는다. 약해 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회장님은 모를 짱짱하게 직파하시고 키가 작더라도 한 이 정도만 돼도 감수하고 중기제초 넣으실 거예요. 거의 약해 없습니다. 근데도 네. 준비제초 써도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조건이 뭐냐? 뭐가 완전히 뿌리를 땅에 박았을 경우의 경우입니다. 이게 둥둥 떠 있는데 제초제 친다. 여기도 뜬모 막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리고 올리고 그 이유가 떠 있다. 중기제초에 넣었다. 다 약합니다. 이게 뿌리에서 흡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약을 한 병 먹으면 건강해요. 안 죽어요. 벼는. 근데 풀은 죽어요. 근데 2배를 먹기 시작하면 얘가 시들시들합니다. 더 먹으면 얘가 죽어갑니다. 그게 약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파 요거 꼭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중기제초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키워가지고 딱 섰다 약해 안 났다. 그 이유는 이양이랑 똑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직파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잘 인식하셔야 되고 이 직파기가 아마 대부분 개조를 잘 하셨잖아요. 회장님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셔요. 이게 균평 안 맞으니까 끌어올려가지고 2양기에 딱 맞춰요. 2양기도 이제 균평을 잡아주고 파종기도 사실은 이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게 토양이 균평이 기계처럼 반드시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균평이 안 돼서 파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회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직파를 하셔도 저희가 뭐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돼 하고 시작하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직파. 그래서 직파가 그 임모까지 중기제초제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제대로 그게 성공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2양기입니다. 2양기인데 아마 파종량을 아마 예전에 작년까지 이 컵을 올해도 아마 나눠주셨는데 이게 한 종자 소독하고 한 400g 정도 되면 이게 220g 여기에 자 이게 제가 손으로 뿌려서 그렇고 기계로 일괄 파종기로 뿌리면 이거보다 더 균일하게 뿌려질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모판이 보이잖아요. 이거보다는 더 가려질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 모판 상자 회색 이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뿌리셔요. 그 정도 뿌리시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을 뿌려서 좀 균일도는 떨어지지만 기계 파종을 하면 쭉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는 괜찮지만 훨씬 지금 제가 뿌리면서 중복해서 뿌렸잖아요. 종자 위에 종자가 막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뿌리셔도 된다. 가로살을 특히 일반별은 뭐 신동진별은 300g 가까이 뿌리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뿌렸다가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건 정상으로 뿌린 거거든요. 이제 제가 설명 끝나고 이항기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챔버에서 키워서 이 정도 되지 아마 농가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제가 손으로 해서 이 정도 클 겁니다. 근데 물 더 많이 주면 더 커요. 콩나물처럼.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항기 저기 보셨을 텐데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더 뭐가 많이 내려가요. 이게 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트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눌려요. 도판을 올렸잖아요. 달리면서 이게 눌려요. 그러면 아까 높이보다 이렇게 낮아져. 그러면은 아무리 이항기가 정확하게 꽂는다고 해도 더 끌고 내려갑니다. 그럼 제가 어제 교육했던 것처럼 모판이 모질라요.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 모판 모질라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관리가 조금 매트 형성이 첫 번째 제대로 됐는지, 두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너무 늦게 못자리나 혹은 이항 당일날 아침부터 물을 너무 많이 저렇게 해놓고 스프링클러에 물을 많이 줘서 모판에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항기에 탑재를 하면 얘가 눌립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항기 되게 빨리 달려요. 생각보다 오늘은 천천히 누르셨지만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잦아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단지는 종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 형성을 첫 번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소한 그 기술들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판 준비해서 싣고 이항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잘 다른 거랑 똑같이 모판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모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만져보시고 찢어도 보시고 이렇게 잘 찢어지는지 한번 만져보시고, 지금 이게 한 개인가는 좀 오래 키운 거고 나머지는 거의 11묘, 12일묘 저희가 챔버에서 키운 겁니다. 신경강원에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량상토입니다. 이게 중량상토. 경량상토는 버미큐일 라이터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 가벼워요. 그게 문제는 얘는 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는 금방금방 날라. 원해형 상토라서 그거랑 같기 때문에 금방금방 물이 날아간다. 그래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량 상토를 하실 경우에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는 분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중량이나 중량 상토를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지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별로 보시고 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11시 45분까지 질문, 자유시간 질문 주시고, 그리고 최종 여기서 마무리하면 오늘 교육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항기의 속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항기가 너무 빨리 달리면 아무리 80주에 맞췄어도 얘가 14cm를 건너뛰게 됩니다. 적정 속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이나 해가 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달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밀려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모판이 모질라서 더 벌렸다. 그러면 이제 50주 미만은 60주 미만으로 내려가면 수량은 떨어진다. 그래서 적어도 75주에 80주에 가깝게 이항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수도 8개에서 10개를 꽂으셔야 된다. 선생님, 2020년도에 저희 이항 시기 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전남 도지역인데, 근데 이제 온도 때문에 바닥 육묘를 하잖아요. 그때 비가 와가지고, 근데 또 이항을 하라 해서 이항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매트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농가의 그 노하우라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말씀하신 건지. 그러니까 올해도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 녹출하 해가지고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이 있고 뚫고 올라오는 걸 출하라고 했잖아요. 출하 올라와서 이 정도 컸을 때 이제 이런 데 넣어놓습니다. 이게 녹화장이라고 하는데 녹화돼서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제 완전히 일단 됐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폭우처럼 온다, 그 녹화장에서 하루 더 남겨놓으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보셔야 되고요. 이틀 지난 다음에 비가 이틀 연속 오면 그때 내보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비가 내놨는데 비가 많이 억수같이 온다. 그럼 아직 매트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 덮어주셔야 돼요. 직접 물이 튕겨가지고 파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고 차광망이라도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비가 지나간 다음에 걷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녹화를 시켜야 됩니다. 녹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녹화된 다음에 눈에 나오거나 이렇게 바닥에든지 하우스 바깥에서 할 때 얘가 매트가 빨리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잡아줄 수 있어요. 그걸 회피하셔야 돼요. 너무 그 집중호우가 오면은 물이 튀거든요. 그러면은 매트 형성이 안 되는데 뭐가 좀 불안해져요. 그거는 회피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상대가 많으면 그래서 일기예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상당히 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선반 육료 공간이 모자라면 선반 육료라도 일단 넣어놨다가 녹화시키고 빼셔야 돼요. 노지 육료는 녹화된 다음에 노지 육료지 출하된 다음에 뚫고 올라오는데 허연 상태에서 바깥으로 대부분 날이 이렇게 좋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빼고, 근데 비가 온다고 하면은 하루 정도 더 재우시고 빨리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녹화하고 뺄 때 비가 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운명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럼 하루 더 놓으시고 측창 올려서 온도 최대한 안 올라갈 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도 시설 장비 하시는데도. 그래서 육묘장을 더 짓겠다고 한 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허락을 안 된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보니까 이 노지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피는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종합적인 거는 저한테 이쪽 물어보시고, 기계적인 거 여기 대기하고 계시니까 한번 기계별로 한번 질문해 주시고 오늘 교육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종량 한번 만져보시고 체화된 종가 한번 어느 상태인지도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한번 더 타고 싶으신 분은 뒷판은 중간 남았으니까 한번 더 타셔도 됩니다.